자, 오늘 제가 어떤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그 채널에서 이제 청주에 살고 있는 그 외벌이, 한 그 어머니의 그 사연인데요.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고민을 하는, 그런 사연을 읽어주고, 사연에 대한 답을 해드리고, 뭐,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청주가 아직 싸답니다. 네, 아직 싸대요. 주장하는 바가 청주가 싸기 때문에, 청주가 인구가 80만 이상, 저랑 똑같은 얘기 했어요. 인구 80만 이상의 직장 숫자는 많아 등등등등,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싸기 때문에 그분이 재산을 갖고 있는 게 뭐 4억 얼마 이렇게 되는데 4억대에 괜찮은 아파트를 추천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참 쉽게 한다. 네. 쉽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부동산을 막 사면 되겠습니까? 네, 호박님 반갑습니다. 미시타님 반갑습니다. 부동산은요,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매매가 전세가 붙었다 해서 사는 게 아니란 거예요. 단순히 인구수 많다, 직장수 많다,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부동산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절묘한 타이밍에 사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청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청주는요, 저는 2021년 하반기 초 9월 10월 그때까지만 괜찮았다. 그때까지만. 그런데 2021년 말부터 해서는 전 청주 추천 안 드립니다. 추천 안 드려요. 왜 안 드리겠습니까? 많이 올랐으니까요. 청주가 싸다라는 거를 어디랑 비교할 건데요? 싸다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뭐에 비해 싸다? 세종에 비해 싸다? 당연하겠죠. 네. 또 어디? 대전에 비해 싸다? 당연하겠죠. 광역시가 아니니까요. 서울에 비해 싸다? 당연하겠죠. 근데 그 싼 게 단순히 가격이 싸다, 가치가 싼 게 아니라,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격이 싸다? 그러면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아파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산 근처에 있는, 오늘 저희 톡방 회원분들한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자, 20평 가격이 8,200만원이에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여기가 어디냐면, 축소를 해보면 녹산산업단지, 부산 강서구에 있는 녹산산업단지 인근이에요. 네, 인근입니다. 그리고 진해 남문과도 조금 가깝고요. 근데 가격을 보면 20평이 8,200만원이에요. 전세가가요 8,100만원입니다. 매매가 전세가 딱 붙었어요. 이거 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걸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게 쌉니다. 가격 너무 싸죠. 이거 보세요. 네, 가격 너무 싸죠. 녹산에, 진해 청안구에, 청안도 풍림 보세요. 23평 매매가 1억 1,900, 전세 8,000. 요렇게 하면은 갭이 더 줄어들고,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가격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녹산 부영, 매매가 전세가 붙었어요. 인정. 더 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했죠. 리스크는 피해가야 한다고요. 리스크는 피해가야 됩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에코델타시티 총 규모 3만 세대예요. 그 중에 서서히 분양이 시작이 되었고요. 여기 세대수를 보시면요, 이거 다 합치면 만 세대예요. 만 세대가 2024년부터 쭉쭉 입주가 진행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입주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양산, 김해, 창원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녹산 산업단지, 거기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단순히 8천만원이고 매매가 전세가 붙었다.
사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 주변에 안 좋잖아요. 입주 물량. 그러면은 안 오를 수도 있다고요. 내가 돈이 물릴 수도 있다니까요. 투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묘한 타이밍에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산 근처, 광주 근처, 청주 근처 하지 마세요. 네?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는 딱 한 군데 지역만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2023년 어디요?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2023년에 어디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 지역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왜? 내년 부동산 트렌드는요. 내년 부동산 트렌드는 가장 먼저 떨어진 곳, 가장 많이 떨어진 곳. 두 개예요. 이 트렌드만 보고 들어가자고요. 자,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대안이요. 이런 유튜버 없습니다. 네, 없어요. 왜? 가격 떨어지는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뉴스를 보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네? 오늘 부일남 채널에 상우 형님 나오셔가지고, 가격 상승은 계속 될 거래요. 지금까지 평균 매매가 기준으로 2% 상승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10% 전망을 했대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오를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약간 좀 말을 좀 흐리멍텅하게 약간 좀 어물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잘못되었던 겁니다. 네? 전망이 잘못됐으면요 수정을 해야죠. 10% 상승 의견?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데이터를 좀 조정하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 상승을 못합니다. 자, 한국감정원은요. 버퍼링 있네요. 자, 버퍼링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본인이 전망이 틀렸으면요 깨끗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전문가가 자기 전망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가리죠. 나가리입니다. 자,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분은 평균 매매가 기준으로 올 상반기가 2% 올랐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거래가 안 돼요. 거래되는 것들은요 입지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거래가 되는 것들은요 입지가 좋고 아직까지 오르고 평균 매매가면요 매매가 큰 것들은 조금만 올라도 조금의 그 수익률만 봐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함수에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균 매매가가 얼마 오르던가 내 집이 얼마 오를지 떨어질지 그걸 알아야죠. 그런데 그거 설명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일단 없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부동산 하락한다 상승한다 그래서 내 전략은 어떻게 할 건데? 자, 이것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께서 방금 이렇게 적어주신 그 지역을 말씀을 계속 쭉 드리지만은 그 지역이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이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 대출을 이제 다 풀어주고 취득세 중과 다 풀어줘가지고 그 지역에 다 흘러 들어갔다 그럼 떴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정해서 이야기 드릴 거예요. 내년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만은 정부에서 지금 취득세 중과를 풀어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죠. 좀 더 일찍 들어가도 됩니다. 또는 이 지역은 건너뛰고 다음 지역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라 이겁니다. 자, 청주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4억대의 청주 아파트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야 할까? 4억대 아파트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재산 넣어서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사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사서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사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사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청주 입주 물량 적어요? 네? 청주 입주 물량이 적냐고요. 이런 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자, 청주 입주 물량 보세요. 2023년에 6,600세대, 2024년에 4,918세대입니다. 자, 여기서 2024년만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더샵 청주 센트럴, 오송 2차 대관 로제비아, 오창 반도 유보라 퍼스티지, 청주 SK뷰. 자, 요렇게만 나와있죠? 요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보자고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 이거 오송역 센트럴, 파라곤 센트럴 시티가 아시죠? 이거 임대 아파트 섞여 있어가지고 세례수 다 안 나옵니다. 자, 세례수 보자고요. 자, 파라곤 센트럴 시티 2400세대, 그 다음에 센트럴 시티 2차 1600세대, 그리고 이거 임대예요. 네, 이것도 거의 2000세대예요. 요거 3개 합쳐도 5000 몇 세대예요. 5000 몇 세대. 자, 입주 시기 보세요. 23년, 이것도 언제? 24년. 자,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단일 지역에 이게 공급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분이 제 방송 안 보겠죠. 한 방송에 꽂혀 있으니까. 한 방송만 보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한 방송만 보면은 안 됩니다. 최소 3개 이상의 방송을 봐야지 내가 중립적인 시선, 중립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그냥 아무나한테 가서 상담을 요청하지 마시고요. 투자를 하는 방에 들어가서 투자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채널에 가서 질문을 하셨으면 해요. 별 도움 안 됩니다. 어차피 부동산이야. 두 가지로 귀결돼요. 산다, 안 산다. 오른다, 내린다. 산다, 안 산다로 귀결되는 문제를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될 시기예요. 관망이요. 2021년 제일 핫한 키워드가 뭐였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자,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2021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 뭐가 핫 트렌드였습니까? 핫 키워드. 자, 아신 거 있으세요? 영끌은 2020년도고요. 2021년 하반기에 가장 핫했던 부동산 키워드. 신고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욕을 많이 했죠. 이딴 놈들 하면서 이호근님께서 재건축 이렇게 하셨고, 인베스트 공시가 1억은 그건 2020년 8월이고요. 재환님께서 꼬마빌딩, 그거는 한참 전이고.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김재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파텔이에요. 2021년 하반기에 부동산 키워드 중에 가장 핫했던 게 아파텔입니다. 아파텔이 올랐던 거. 이 사실이 부동산의 정점이 왔다는 겁니다. 아파텔요. 그리고 2021년 상반기, 2021년 연말, 2020년 연말 또 핫했던 키워드. 노도강이에요. 노도강 재건축, 상계주공, 난리 났잖아요. 대폭등.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자, 노도강이 미쳤다고 사람들 다 달려들었어요. 노도강에 신축 생기면 15억 간다. 다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꺾이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노도강은 서울에서 마지막 지표였거든요. 그게 올랐다는 것은 이제 웬만큼 오를 만한 곳은 싹 다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저는 X, 저기 어디야, 서울역 앞에 속대 쪽에 청파인가요? 그쪽에 빌라 사가지고 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지 말라고. 그런 거. 괜히 투자금 물려가지고 질질 짜지 말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무조건 황금성 높은 아파트만 해야 됩니다. 아파트 절대 안 팔립니다. 내가 사고 나서 조금 오르는 거 기분 좋겠죠. 근데 내가 팔 수 있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팔 수 있어요? 바로 팔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2년 있다가 일반 가서 바꿔 팔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이미 사이클이 끝난 뒤에요. 안 팔려요. 아파트의 대체제일 뿐. 아파트가 하락하는데 아파트들이 팔릴까요? 절대 안 되겠죠. 네, 이생활하는께서 저는 오늘 청주 1억 이하 매도했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서영님께서 아파트를 매수하셨다는데 혹시 어느 지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세나라님께서 청주 1억 이하가 혹시 어디예요? 어디? 말씀해 주세요. 자, 부동산은요, 사이클입니다.
네, 사이클. 자, 서영님께서 울산에 아파트를 샀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좀만 더 제 방송을 좀 일찍 알았으면 제가 호통을 쳐서 절대 사지 마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괜히 사셔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갔다 물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안타까워요. 이런 말씀 들으면. 네. 이게 정말 좀 제가 가슴이 아픈 게, 여러분, 제가 오피스텔 돈 버는 과정 말씀드렸죠. 오피스텔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버냐. 자, 돈 번다 착각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오피스텔을 1억 주고 샀어요. 전세 1억 1천에 세팅했어요. 내가 1,000만원 벌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채에 1,000만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풀피라고 하죠. 풀피. 이건 잘못되었어요. 왜? 그러면 전세가 1억 1천 찍었다가 9천원 떨어지면 2천만 돌려줄 돈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익절을 해야지, 익절. 그래서 내가 1억에 샀는 게 전세 1억 1천에 맞췄다. 그 다음에 내가 1억 1천에 매도하면 1,000만원 버는 건데 그렇게 팔 수가 있어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오피스텔을 갭으로 무갭으로 삽니까 그냥. 네? 안 팔린다니까요 진짜. 한번 내놔본 사람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뭐 청약 전문가한테 제대로 빨래질 당해가지고 대구에 아파트를 투자해가지고 착살 났잖아요. 피 2,500 샀는데 지금 마피 2,000이에요. 안 그렇냐고요. 그렇게 당한다고요. 자, 저는 우리 골드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이야기 드립니다. 저랑 같이 톡방에 있다 해서 제가 100% 다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100%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줍니다. 과제 내드리고 그거를 스스로 판단하고 조사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야가 넓혀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겁니다. 제가 백날 옆에서 붙어서 과외하듯이 해준다 해서 절대로 시야가 넓어지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과외를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요. 네? 많이 해봤어요. 근데 과외는 안 중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